국민 라디오 노혜경의 그 옆세. 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를 모시고 한자 신기루라는 책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사회에 싸돌아다니고 있는 한자 괴담과 그것을 물리치는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범 대표님. 네. 예, 우리 어제 그 오해와 진실, 한자를 둘러싼 오해와 그 진실 가운데서 네네. 오해 부분을 드립다 집중적으로 봤잖아요. 네, 그랬죠. 예. 예, 이렇게 파다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예, 물론 우리는 뭐 한자 그 병기 초등학교 한자 병기가 알고 보면 사교육 시장을 키워보고자 하는 어떤 음험한 욕망과 관련이 있다는 등 또는 문화 차이, 문화 차이로 말미암아서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는 신흥 노인 계층, 예, 다시 되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흥 노인 계층의 자기들의 문화에 관한 어떤 이 익숙한 문화에 대한 갈망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한자 병기 문제로 폭발하고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관점이면에 좀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물론 많은 괴담과 오해로 비롯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제 문화를 장악하고자 하는 어떤 종류의 생각이야말로 결국은 우리 사회를 말하자면 자신들이 요리하기 좋은 사회의 모습으로 가지고 가고자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 가운데서 특히 한자라고 하는 건 영어와 마찬가지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진입장벽이 높은 것을 학문 내지는 지식의 세계 앞에다가 하나 설치를 함으로써 그렇죠. 예, 뭘 하고자. 그러니까 언어가 그럴 때는 정말 차별의 가장 좋은 수단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입장벽을 딱 세워놓음으로써 정말 못 배운 자와 많이 배운 자 사이에 확실한 계급장을 서로 다른 걸 달게 해주고, 그다음에 말을 일단 나중엔 좀 말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말을 일반 언중이 잘 모르는 말을 사용해 버리고 나면 난 그걸 듣고 있던 사람은 나는 왜 저 말을 모르지?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말을 찾아낸 건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말을 찾아내서 또 쓰고 있으니까 내가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는데 내가 못 배운 것을 좀 한탄하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 문화가 좀 그런 식이죠. 너희들은 정치인들은 늘 국민이 잘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말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다그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뭔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또 지식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은 역시 내가 못 배운 게 문제야. 또 우리 애는 이렇게 만들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면서 그다음부터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그런 말을 유창하게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말을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거든요. 한편으로 보면 정치인들이 지나치게 낮은 단위, 지나치게 쉬운 말들을 사용함으로써 사람들의 인식 수준을 그 정도 선에서 묶어놓겠다라고 하는 전략도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자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략과 지나치게 쉬운 언어 전략이라고 하는 게 겉보기에는 굉장히 대조적인 것 같은데 이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그 지나치게 쉬운 말로 흔히 뭐 이렇게 우민화 같은, 그래서 그 어떤 그런 것에 영합하는 방식으로 정말 내용을 너무 그러니까 좀 우습게 만들어 버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진실들을 아주 단순화시켜 버리는 그런 한편의 편향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서 그 우민화된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만드는 마지막 이렇게 콘크리트 칠을 한 번 더 하는 그런 식으로 가게 되죠. 역시 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배운 양반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나라가 망하더라도 지지하면 된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건데요. 그래서 특히 더더군다나 이 한자 신기루는 좀 꼼꼼하게 파헤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건범 대표가 이 책에서 특별하게 얘기했던 것들 중에 제가 참 깜짝 놀란 대목이 우리말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자가 차지하고 있는 기능에 관해서는 저 어떤 논문에서도 본 적이 없었어요. 이 번역, 일종의 압축 번역 기호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특이한 얘기인데.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사람들이 흔히 한자의 기능에 대해서 약간의 그 저기 이렇게
사람 누가 장난을 쳐도 더 말을 네,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래 한자 알면은 낱말 뜻을 아는데 확실하게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네.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게 아닌 경우도 상당히 많음에도 그렇게 자기가 맞아 애국가 하면은 사랑의 나라국 노래가 그래 그러면 낱말 뜻을 아는데 정말 도움이 되겠네. 그 경험 하나만 있으면은 나머지 도움이 안 되는 수많은 경험을 다 물리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한자가 우리말을 만드는데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하. 이거를 곰곰이 따지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어디서 얻었냐 하면 거꾸로 네. 한자를 떠받드는 분들이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갖다 번역해서 우리말을 만들 때 한자는 그 압축하는 능력 때문에 조어력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짧게 만들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말을 줄여서 예를 들면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는 미 이렇게 딱 네. 하나로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네 글자 네음절로 된 거를 한 음절 한 글자로 바꿔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조어력 그러니까 말을 만들어내는 데서 길게 늘어지지 않고 뛰어나다. 뭐 그런 게 옛날 우스갯소리로 뭐 이화여대 하면은 무슨 뭐 백꽃 백꽃 뭐 계집 어쩌고 뭐 이런 식의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 길게 할 네. 거냐 아니면은 네, 그냥 네. 이화여대 이렇게 네 글자로 갈 거냐. 줄여서 이대 네, 그럴 거냐.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예. 저는 사실은 거기에 오히려 이제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거기서부터 우리가 어려움에 부닥친다. 이게 뭐냐면 그렇게 압축해버리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압축되기 전의 상태에 네. 대해서 우리가 바로 파악하기가 어렵다. 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마치 한자가 특별하게 뜻을 새롭게 뭔가 생성해내는 듯한 그런 착각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역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한자로 그것이 이제 한자는 그러면 그 같은 글자 소리를 같게 표현하는 그런 글자들이 많기 때문에 한글로만 쓰면 그러니까 한글로만 쓰면은 이게 뜻이 헷갈린다. 그러니까 그래서 동음이유가 많으니까 한자로 한자로 표기해야 표기해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로 가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그게. 가는군요. 예, 근데 사실 보면 이제 그게 조금 뭐라고 할까 좀 이 말이 안 되는 게 한자의 모양 글자 그러니까 변기된 글자 글자를 안다고 해서 뜻을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아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글자를 아는 것이 저도 말이 좀 꼬이는데요. 글자를 안다고 해서 뜻을 바로 아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는 결국 한자도 보면 자기네 사람들이 언어 생활 속에서 자기네들이 사용하던 말을 글자로 옮긴 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표의 문자에 제가 그래서 한자 문제 도대체 이 본질이 뭘까 계속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표의 문자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아하, 예. 그러니까 표의 문자는 뜻을 담는 글자고 표음 문자는 소리를 담는 글자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표음 문자인 한글로 적으면 뜻이 담기지 않고 표의 문자인 한자로 적어야 뜻이 담기는 거다. 이런 식의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문자라는 게 어떤 한자는 뜻이 담기고 한자로 쓰면 한글로 쓰면 뜻이 안 담기나? 이런 제가 이제 의심을 해보게 된 거죠. 의심하는 버릇 아주 중요하군요. 근데 제가 과거에 예전에 이제 한 10년 전쯤에 중국어를 한 1년 정도 공부한 적이 있었어요. 학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그때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기억을 되살려 보니까 이게 어차피 중국 사람들은 중국 말이 있고 중국 말을 갖다가 적기 위해서 한자라는 글자를 만든 거고 저쪽 유럽 저 지중해 이쪽에서는 자기네 말을 적기 위해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로마자라는 그런 알파벳으로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말을 적기 위해서 글자가 없던 상태에서 한자를 가지고 쓰다가 이두라는 걸 또 이렇게 돌려치기를 해가지고 이두라는 걸 또 하다가 결국 한글을 이제 만들어내서 한글로 우리는 우리말을 적는 거고 그러면 이게 말과 뜻을 말은 또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이고 전하는 수단이니까 이 말과 사람의 생각을 적기 위해서 만든 문자라는 기능은 뭐 표음 문자건 표의 문자건 다 동일한 건데 왜 한자는 뭐 뜻을 적는 문자고 한글은 소리를 적는 문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까?
이 참 심각한 네. 고정관념이네요. 그러고 그렇죠. 보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한자들 중에도 보면 진짜로 그 사물의 모양을 본떠 가지고서는 글자를 이렇게 형상을 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미지 문자. 예를 들어 물수. 뭐 흐르는 산산, 뭐 산산. 뭐 그런 얘기들 흐르는 있죠. 물의 모양들이 요리조리 예, 요리조리 몸을 비틀다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물수가 되었다. 예. 아 진짜 요리조리 몸을 비틀어요. 예, 뭐 그런 거. 예. 나중에 보면 그게 다 해석인데. 해석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근데 예. 그런 글자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생각해 보면. 예, 사실 많지 않아요. 예, 오히려 막 상형한 글자 예,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예, 조합하는 거죠, 사실 거기도. 근데 그걸 조합한 것을 안다고 해서 조합의 원리를 안다고 해서 뜻을 아느냐. 예를 들어서 그 부자 유친할 때 친할 친자. 그 파자를 해보면 예,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본다잖아요. 그럼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는 것이 왜 친한 거냐? 그렇죠. 뜻을 따로 알아야 돼요. 제가 그런 예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효도할 때 그 효자 있잖아요. 예, 효. 늙을 아들자가 이렇게 업고 있는 거. 전 그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거는 분명 고려장으로 난 이해가 되는데 노인들 아들이 없고 산으로 가는 게 내다버리러 가는 건데 그게 고려장인데 저게 왜 효야? 그러면서 뭐 그런 식으로 현대 효를 그 지금도 도덕 시간에 초등학교 도덕 시간에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과서에 그런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진짜 뭐 말이 안 된다는 생각하는데. 그런 건 이제 뒷날의 해석인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중국에서도 중국 사람들은 말을 안 하고 글자만 쓰는 그런 민족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분명히 중국 사람들은 말을 하고 그 말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적는데 적는 건 뭐를 적을까? 한자로 적거든요. 그럼 거기도 다 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나 다 문자는 소리와 뜻을 다 함께 표현해 주는 건데 소리와 뜻을 표현해 주는데 다만 그 문자를 어떤 운영하는 원리 이런 게 소리 중심으로 되고 있냐 아니면 뜻 중심으로 되고 있냐 이런 차이인데 저는 그거는 그 문자가 만들어진 뭐 그 터전 그 터전에 살던 사람들의 말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건 말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흔히 뭐 언어학 쪽에서는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런 걸 이제 고리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하나의 그 말이 그러니까 말들은 다 고정돼 있는 거죠. 변하지 않고 형태 변화 없고 다시 이제 그 말의 위치에 따라서만 이제 과거도 표현하고 그다음에 뭐 어느 게 목적어인지 이런 것도 표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영어처럼 거기서도 뭐 과거 시제 뭐가 변하고 뭐 수와 성 뭐 격이 있고 이런 식은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그 중국어는 뭐 나는 당신을 사랑해 워아이니 뭐 이런 거에서 딱딱 그 위치가 딱 고정돼 있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신기해진다. 이 중국에는 그러면 이 과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과거 완료할 때 그 료자 있잖아요. 맞췄다는 료자. 그 글자를 딱 적어주면 돼요. 동사 뒤에다가 또는 동사 뒤에 그걸 적거나 또는 문장 뒤에 적거나. 위아이니가 위아이니료. 워 아일러니 하면 내가 너 사랑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식입니다. 그 어쨌든지 간에 중국어는 그 어떤 글자가 따로 들어가고 위치가 딱딱하고 해야 되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 사람들은 과거를 오늘로 쉽게 불러오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상상력이 이렇게 풍부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언어의 원리가 그런 게 있군요. 그래서 그 사람들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그 낱말들이 우리는 이제 뭐 용언 같은 그 동사형사 같은 경우에 어미 변화가 되게 심하잖아요. 뭐 갔고 가서 갔으니 뭐 갔다 뭐 갔는데 갔거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뭐 간다면 뭐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걔들은 그냥 간다 하면은 그냥 취 뭐 이런 말 하나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딱 끝내면 뭐 갔었다 이거는 뭐 취일러 뭐 이런 식으로 어쩌면 뒤에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도 글자 표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그 말꼬리를 갖다가 섬세하게 변화하는 거를 다 적어낼 수 있는 그런 글자가 필요했던 게 아니라 그 의미만을 딱 표현해주는 그 하나의 낱말이 갖고 있는 그 의미만을 고정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글자가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자라는 문자가 만들어진 거죠. 한자 신기루 이야기를 하다가 자꾸 옆으로 새서 중국 이 드라마 같은 걸 보다가 보면
중국 사람들 말하는 거나 표정이나 또는 드라마 같은 거 보다 보면 저 사람들은 생각이 참 단순 명료하다라고 생각될 때가 의외로 많았거든요. 이게 언어의 예. 차이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겠어요. 저는 분명 그런 예. 게 좀 있다고 생각은 예. 해요. 우리는 좀 예. 복잡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막장 드라마가 가능한 이유가 예. 이런 복잡한 언어 구조 속에서는 안 되는 생각이 없어. 분명히 좀 그런 면이 있을 좀 거예요. 있는- 예. 예, 좀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과 예. 한국어를 사용하는 사람, 또 음. 일본어, 중국어, 예. 러시아어, 뭐 다 예. 뭐 이슬람어 마찬가지로 예.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 어떤 예. 차이들이 예. 각각의 그 언어에 맞게끔 예. 그런 그 성격이 저는 그런 것 생긴다고 같아요. 봐요. 사실 예. 일본말하고 우리말이 전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종류의 언어라고 그러거든요. 예. 일본말하고 우리말은 어순도 똑같고 예. 그리고 사실 같은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 어휘도 많이 겹치고 네네. 무엇보다 이렇게 시제를 만들어내는 방법, 은는이가 붙이는 거 이런 것도 좀 네네네. 닮은 게 예. 많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뭐, 보니까 뭐 예, 그 존대하는 거, 이것도 겸양하는 거 겸양도 그것도 비슷하고 비슷하고 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아주 옛날부터 비슷했다는 예. 거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일본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하고 서로 상호 경쟁하고 미워하는 요소가 더 많은 게 아닐까. 이런 엉뚱한 생각도 해봅니다. 여하튼 다시 한자로 돌아가가지고 사실 한자도 그렇다면 자기네들 사람들이 사물을 부르고 뜻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그렇죠. 문자였고 그 글자 속에 글자 단어 하나가 하나의 의미와 하나의 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합쳐져서 예. 그런 것이지. 예,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굳이 표의 문자니까 그거는 뭐 그 표의 문자가 근데 우리 제가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서 우리한테 들어오면서 이게 변화가 생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면 스카이라는 영어 낱말 가지고 그냥 한번 설명해 네네네. 볼게요. 스카이. 예. 제 3자로서 예. 이제 영어를 놓고 음. 그럼 스카이 하면 이제 하늘이지 않습니까? 네. 그 우리말로는 예. 우리 토박이 말로 하늘이고 중국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부를까? 천. 중국말로는 티엔이에요. 티엔. 티엔. 티엔하고 이제 그 걔네 성조가 있는데 이제 일성으로 텐진 티엔, 할 때 그 티엔. 천지 그렇죠. 티엔친인가? 저희 천지 진짜 제가 기억 안 나는데 하여간 하도 이제 다 까먹어가지고 근데 네. 하늘천의 그 천이 그 중국어에서는 티엔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 하늘을 보면서 그 예를 들면 영국 사람들은 스카이 이렇게 발음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늘 이러고 중국 사람들은 티엔 이러고 예. 그 다 똑같은 거죠. 그러면은 그 중국에서도 어린애들한테 가르칠 때 그 티엔에 대해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하늘이라고 저거 찍어 이렇게 티엔이라고 가르치겠죠. 티엔 이렇게 하늘 가리키면서 손가락으로 이 가리키면서 티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애들한테 저 위에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하늘 이럴 테고 미국에서도 뭐 영국에서도 나 스카이 이렇게 그냥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근데 잠깐만 네. 갑자기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중국말은 표의 문자, 중국말이 아니라 한자. 네. 한자는 표의 문자니까 뜻을 담고 있고 예. 우리말은 표음 문자라서 뜻을 담고 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방금 말씀하신 스카이, 예. 하늘, 예. 글자잖아요. 문자. 예. SKY. 예. 하늘이라는 뜻을 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말 담고 하늘 있는 담고 있어요. 건데 예. 이거에 예. S, K, Y 이런 식의 그 각각의 자음자, 글자. 모음자 낱글자. 예. 이게 이제 뜻을 담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어허. 이걸 마치 한글로 글을 쓰면 뜻을 담지 못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자꾸 뭔가 이렇게 오도된 생각을 갖다가 그 전염을 시키는 그러니까 확대시키는 거죠. 아니 네. 이 모든 종류의 이 한자 신기루 속에 들어있는 모든 종류의 생각들이 생각을 말하자면 얼렁뚱땅하거나 아니면 어떤 종류의 편견과 왜곡들을 확대 재생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 그렇죠. 있군요. 예. 그래서 그게 계속 하나를 좀 바로잡아 놔도 앞으로 얘기 나가다 보면 또 그게 다시 뒤집히고 막 이런 식으로 좀 되기가 쉬워요. 굉장히 정치적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아까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된다 그랬는데 중국에서 티엔이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하늘인데 네. 이 티엔을 중국에서는 하늘 천자 한 글자로 표기를 한 거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제 하늘이라는 말로 하다가 한글로는 이제 히읗 니은 리을 이렇게 이제 해서 적어서 표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한국으로 들어오면 이제 천자로 TN하고 비슷한 천이라는 음을 갖게 되는데 그 음을 가지면서 바로 이제 하늘이라는 훈이 붙어 버리지 않나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하늘이 그냥 천으로 같은 것으로 그래서 하늘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 중국에서는 TN이란 건 그냥 TN이라고만 알게 되는데 한국에서는 천을 하늘천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 우리말인 하늘 이것을 천으로 이제 압축을 시켜버리니까 사람들은 뭔가 천이라는 글자 뒤에는 뭔가 대단한 뜻이 숨어 있는 하늘이라는 것처럼. 뜻이 숨어 있고 천은 그 하늘을 압축해서 대표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압축 번역을 하다 보니까 애국이라는 말에 사랑의 나라국인데 이거는 애국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려면 사랑의 나라국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어떤 압축, 사랑을 갖다가 애로, 나라를 국으로 이렇게 압축해버리는 그 기능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한자가 뜻을 뭔가 독특하게 담아낸다. 한글은 담지 못하는 그런 뜻을 한자는 이렇게 담아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착각하게 되는 그런 면이 진짜 있는 거죠. 착각이네요. 정말로. 그렇죠. 듣고 보니까. 예. 근데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착각들을 유포하는 사람들이 자주 주장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한자를 이렇게 그 공부를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네, 사실 네, 네. 이 이야기들이 한문을 따로 공부를 해가지고서는 번역 사업에 종사를 한다든가 하는 네. 분들이 있음으로써 굉장히 많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자를 배워야 된다는 네. 방식으로 전개되는 데는 우리나라 고전을 읽어야 예, 된다. 뭐 이런 뭐 얘기가 그런 나오죠.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전개되는 데는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괴담 수준의 또는 아주 심각한 오해 네. 또는 편견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책에서 읽으면서 제가 제일 재미있게 느껴졌던 부분이 네, 네. 분자라는 글자였어요. 예. 예. 왜 이게 이제 그 동음이요. 예, 흔히 예. 알고 있고 그런 것들 예. 때문에 한자를 배워야 된다고 우리가 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같은 많이 사기 했죠. 예를 들어서 예, 사기라고 아까 하더라도 사기가 이제 27개가 있다. 이게 다 글자가 예. 다른데 한자로 따지면 다 글자가 예. 다른데 예. 한글로는 똑같은 사기니까 이게 구별이 예, 안 예, 된다. 예. 근데 반대의 경우도 생각보다 많죠. 분자.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이게 분자 수학에서 분모 분자 이렇게 분수 배울 때 공부하는 거잖아요. 예, 분모 분자. 그리고 예. 과학에서는 이제 어떤 물질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예. 마지막 원자 분자. 단위. 뭐, 그래서 그 원자 두 개 물 H2O. H2O 뭐 이런 거. 물 분자. 물 분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과학의 분자, 수학의 분자, 그다음에 이제 사회생활 할 때 불순 분자. 불순 분자 이런 분자. 예. 이 분자가 다 그렇게 따지면 동영어인데 예. 그 모양이 같은 한글로 모양이 같은 그게 동영어. 다 같은 글자예요? 근데 이게 한자로 사실은 같다는 거죠. 아, 예. 그 뜻이 다 핵심은 다른데. 여기 있는 거예요. 뜻은 다 다른데 예. 한자로도 같은 글자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 동음이어 이런 동영어들을 갖다 구분하기 위해서 한자를 알아야 한다. 한자로 표기해야 된다. 특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그러면 이제 이 수학의 분자나 과학의 분자를 우리가 한자로 표기해 놨을 때 이게 수학의 분자인지 과학의 분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뭐가 있을까? 이분들은 한자로도 똑같은데. 그래서 이런 경우가 결국은 우리가 그 말이 놓여져 있는 어떤 맥락과 상황 속에서 그 말의 뜻을 이해하는 거지. 그거 갖다가 무슨 뭐 글자로 그렇게 표기해 놔야만 꼭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저는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근데 이건 분수 얘기도 똑같아요. 분수라고 이제 네 분수를 알아라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수학의 분수하고 발음 우리가 좀 다르게 해요. 분수를 알아라, 분수, 뭐 약간 이렇게 좀 다르게 하는데. 발음만 조금 다르게. 예, 근데 이것도 똑같다. 써놓으면 한글로 써놓으면 똑같은 분수거든요. 숫자수예요? 네 분수를 알라고. 근데 한자 같아요. 놀랍다.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럼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우리가? 이 분수를 알아 하는데 그럼 나는 5분의 3이야, 뭐 3분의 1이야. 이렇게 얘기할 이건 사실 이런 게 이제 개그잖아요, 그냥. 그렇죠. 사실 이런 동음이어가지고 뭐 이거 구분을 못하네, 안중근 의사하고 뭐 산부인과 의사를 구분 못하네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엔 이제 어떤 그 개그 콘서트 같은데 나가기에는 약간 질이 떨어지는 그런 말장난을 많이 개그가 하죠. 아니냐. 그런 그렇죠. 그런 말장난은. 말장난이죠. 근데 솔직히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유교가 북침이냐 남침이냐. 북침 남침. 근데 그렇죠. 그거를 한자를 써놓는다고 해서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얘기가 나왔을 때도 그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북침 남침을 뭐 구분하지 못하는 게 뭐 한자로 써놓지 않아서 그렇다. 참고 진짜 저는 그거 그게 듣고 한자로 너무 써놔도 웃겨가지고. 구별 못해요 그거. 그거 어떻게 구분하겠어요 그거를. 말로 구분 못하는 걸 갖다 글자를 어떻게 써놨다고 음. 구분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맞아. 그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 것 같아요. 네. 결국은 한자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의 핵심은 네.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읽고 쓰는 문제에 한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근데 분수 같이 써놓아도 구별 안 되는 한자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네. 이
써놓은 것을 그러니까 말로 하면 구별이 안 되는데 써놓으면 구별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말로 뭔가를 하고 살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예. 아까 제가 국어사전 얘기해서 음, 그 우리가 보통 이제 국어 그 사전 같은 데를 보면은 한자어가 되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말에서 아마 그 쓰지 않는 한자들 가려내고 나면 한 20% 정도 한자어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말을 사용할 때 그런 말을 안 쓰고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예. 말을 쓴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말을 이해는 못하고 글로 써놔야만 이해가 된다. 이렇게 그럼 되면 말을 이건 못하죠. 말을 저희 못하게 되는 저 거죠. 책에도 인용이 되어 있었던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진품명품 네네. 뭐 이런데 창자가 하나 나왔어요. 예, 이게 예. 최고의 고려 창자입니다. 네네네. 최고로 좋다는 건지 최고로 오래됐다는 예, 건지 예, 예.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어떻게 구별하죠? 써놓아야 되나? 최고의 고려 창자라고 말할 때 옆에다가 자막으로 딱 쳐가지고 손 딱 들고 네. 얘기해야 되나? 그게 그런 식이라서 음. 그러니까 한자로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네. 그런 식이라서 참 우리가 이제 뭐 한자로 써놓지 않더라도 네. 제가 아까 그 압축 번역 기능 때문에 우리말을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우리말이 뭔지 안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그 뜻을 지니고 있다는 신비한 어떤 효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한다. 마치 그게 이제 그 비슷한 거죠. 우리가 진로라는 걸 진로 소주 많이 진로 마시잖아요. 소주, 예. 그걸 갖다가 한자로 지금 다 쓸 수 있는가? 사실 쓰지는 못해요. 이제 요새는 뭐 보면서 그거를 굳이 이렇게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참진 이슬로 이렇게 우리가 알면 그 참이슬이구나 이렇게 이제 그거 큰 차이가 없는 얘기거든요. 이런 게. 근데 사실 뭐 한자 모른다고 진짜 누구 말 맞다나 대세에 지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글자를 모르더라도 그 뜻이 그런 뜻이 뒤에 압축된 거야라고만 말로 해줘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충분히 그 뜻을 알 수 있는 거고 그 뜻을 알고 한번 말을 사용해 보면은 누구나 다 그 말을 또 그 다음에 헷갈리지 않고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말로 헷갈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낱말들은 글로 한글로 그냥 옮겨도 어차피 표현 문자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을 그대로 글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말로 들어서 알 수 있는 것을 그 글을 읽고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난독증 환자들 말고는 사실은 없죠. 사실 네. 저기 이 같은 글자 동음이어 네네. 때문에 말할 때 좀 이렇게 애로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순우리말 단어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걸음. 그렇죠. 예, 우리 저기 해걸음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해걸음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땅에 땅에다 이렇게 뿌리는 비료질 뿌려진 걸음하고 걸음하고 글자로서 구별 안 구별 되거든요. 안 되죠. 그럼 그리고 그건 뭐 맥락 속에서 찾아내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물이 퐁퐁 솟아나는 샘하고 예. 내가 샘을 낸다는 거하고 같은 같죠. 셈이죠. 예. 근데 이것이 둘 다 순우리말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동음이 이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언어 생활에서 어느 말이든지 다 가지고 있는 그렇죠. 문제점이지. 뭐 영어에서도 뭐 다 예. 있을 수밖에 예, 없는 똑같죠. 말이고 뭐 라이 할 때 뭐 예. 거짓말하다, 뭐 눕다, 뭐 이런 오만 말들. 그런 예, 것처럼. 배트맨의 그 배트 박쥐가 예. 야구 방망이 배트가 같은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배트맨을 방망이맨으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배트맨이 방망이맨으로 영화가 하나 나올 수 있겠네요. 방망이맨 배트맨을 방망이맨으로 오해해가지고 생겨나는 문제들. 그러게요. 예. 여하튼 저기 이런 식으로 이 한자 맹신이 그러니까 가지고 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노래를 한 곡 듣고 나서 자 이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즉 끊임없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한자 변기 문제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 노래를 보니까 이 가사를 잘 쓰셔요. 예. 본인이 자랑하는 곡이 하나 있죠. 예, 그 제가 처음 썼던 그 노랫말로 노래가 만들어진 건데, 네. 그날엔 꽃이라라는 노래고, 이게 세종대왕 한글 창제에 관한 세종대왕의 그 뭐 좀 애민 정신, 백성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한글 창제까지 이어진 그 내용을 그 뿌리와 그 백성을 뿌리라고 생각하던 그런 정신을 좀 기리는. 그런 노래였죠. 아니 제가 이 한글 문화연대하고 같이 글쓰기 강좌를 한번 해볼 거라고 생각하다가 이 저기 그 노래 가사 쓰는 거 보고 이건범 대표가 그냥 가르쳐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 그날엔 꽃이라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도 잘 부르네요. 누가 불렀어요? 임정현
네, 테너 임정현 씨라고요. 예, 테너 임정현 씨. 네. 노래 만드신 분은 백두에서 한라, 한라에서 백두로라는 노래를 만드셨던 이현관 작곡가. 예, 그러니까 훌륭한 가사에 그 훌륭한 곡에 그리고 훌륭한 가수가 모여가지고 멋진 곡을 하나 만들었군요. 돈은 안 돼요. 아, 혹시 노래방에 가시면 가끔 가다가 아. 불러주세요. 예, 그리고 그날엔 꽃이라. 네. 예, 벅스에도 있고 멜론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금령 뭐 노래방 기계에 있을까요? 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들어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예, 신청을 자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로 중요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이 초등 교과서에 한자 변기를 하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참 여기저기서 정말 다툼도 많았습니다. 네. 심지어 페이스북에서도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 저하고 정치적 견해를 같이 하는 분들 네. 분들조차도 뜻이 잘 통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예, 한자는 필요한 거 아니냐. 네. 여기엔 여러 가지 종류의 착각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예, 반대한 것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를 쓰자라는 것을 반대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흔히 이런 식의 얘기를 하세요. 한자를 그래도 한 1800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제 근데 이왕이면 일찍 가르치는 게 낫지. 예. 왜 초등학교 때는 안 되고 중학교 때부터 가르치자는 거야. 등등 이런 예, 뭐 예. 수많은 예. 얘기들이 예,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왜 초등학교 교과서에 한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가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예, 뭐 사실은 어릴 때 뭘 가르치는 게 뭐 나쁘냐라고 얘기하는 부모들 참 많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근데 그 어른들의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그때 그걸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는 것 같아. 이런 후회가 늘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하. 자기의 현실을 행복하게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물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그때 뭔가를 좀 더 했었으면 나았을 텐데.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한자인 거죠. 그때 좀 약간 좀 이런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 자랑 같아서 예. 저희 남편이 예. 법대 나왔거든요. 네네네. 근데 딸한테 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네. 내가 한자 실력이 없어가지고 사법고시 도전을 못했어. 그런 얘기를 해요. 예. 제가 볼 때는 저하고 연애하느라고 못한 건데. 그러니까 원인은 사실 다른 곳에 있는데. 근데 이제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거예요. 돌리죠. 그리고 실제로 한자에 네. 자신이 없어서 네. 그때는 육법전서가 몽땅 한자로 돼 그렇죠. 있었거든요. 예. 이게 자신이 없어서 맞습니다. 못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음. 근데 딸이 옛날에 사법고시에 해당하는 그 변호사 시험에 예, 합격해서 예, 지금 예. 변호사거든요. 예. 근데 걔는 한자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필요하면 사실 사전 찾아보면 거기 다 나오고. 그리고 한자를 예. 알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어른들은 생각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더 잘 살지 못하는 까닭 가운데 어릴 때 한자를 공부 안 해서 그래. 왜냐하면 공부 잘하는 놈들 보니까 한자를 이제 잘하더라. 한자 잘하더라. 걔들 한자 잘하기 때문에 공부 잘한 것 같은데 아까부터 그런 착각이 예, 드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네. 우리 한자를 배웠으니까 그냥 잘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그리고 네. 뭔가 경쟁 선상에서 좀 일찍 조금 더 일찍 그 부정 출발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30m 정도 앞서서 뛰면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그래가지고 교과서에 한자가 들어간다 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초등교과서에 한자가 들어가면 일단 교육면에서만 보자면 유치원에서 한자 교육이 어마어마해질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괴담들이 다 같이 버무려지면서 선행학습을 해야 된다. 선행학습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수준이면은 뭐 한 900자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걔들 이렇게 될 머릿속에 거예요. 그런 예. 걸 그렇게 많이 집어넣어갖고 어디다 쓰게 해요. 안 쓰면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데. 제가 응. 2005년에 2006년 그때 제가 10년 전에 네. 중국어 공부하면서 한 1000자 정도 중국 글자 간체자를 외웠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외웠어요 그때. 네. 하루에 막 2시간 정도씩 공부해가면서 오호. 장학금까지 탔어요 학원에서. 근데 그때 외웠던 거를 지금 이제 뭐 그다음부터 안 쓰니까 다 까먹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까지 벌어지게 되냐. 초등학생들이 공부한 걸 까먹으면 안 되니까 중고등학교도 당연히 한자를 변기하게 되고 우리 신문 같은 데도 다시 인터넷에도 한자를
왜냐면 안 쓰면 다 까먹으니까. 잠깐만. 이건 영어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문제가 발생해요. 네. 만약 그렇게 되면 네. 인터넷에다가 한자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자를 치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질 텐데요. 그렇죠. 자동으로 네. 변환 안 되잖아요. 자동 변환은 어렵죠. 아무래도 예, 아직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러한 일에 있어서 사기가 어쩌고 저쩌고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6개 중에서 어느 건지 얘가 맥락을 찾아서 예, 쓰려면은 그걸 자동으로 안 받기 인공지능이 때문에 어렵죠. 내가 찾아서 넣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속도가 늘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만 해도 안 되네. 그래서 이제 하면 안 그런 되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인데 예. 결국은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결국 격차를 만들어내거든요. 언어 예, 능력에 따라서 문자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격차도 사람들의 알 만들어지고 권리의 격차를 이제 분명히 만들어내게 되고. 또 가르칠 수나 네. 있을까요? 병기가 된다면 이론적으로는 뭐 이렇게 한 번만 가르치면 된다는 둥, 한 번만 알리면 된다는 둥 하는 식의 얘기들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처음으로 한자가 나온다면 그때 표기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가 없으니까 뭔가를 만약에 그 논리대로 한자를 다 한자로 표기해서 이거 가르치자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모든 걸 다 한자 가르쳐야 되니까.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 2학년 교과서인가에 이제 뭐 배려 이런 말 나와요. 배려. 그럼 이게 짝 배자에 뭐 생각할 여자 뭐 이런 걸 쓰게 되는데 그 여자 이런 거 좀 어렵거든요. 복잡하죠. 근데 그런 거 초등학교 2학년이 그런 거 모르면 이제 배려가 뭔지를 모르는 꼴이 돼 버리는 거죠. 배려를 그냥 배려로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지하철 탔을 때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 친구가 더 힘들어한다면 내 친구를 자리에 앉힌다든지 또 어른 중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 오시면 또는 지하철 문에서 내가 타려 할 때 내리는 사람 먼저 내리게 하고 타는 게 모두를 배려하는 배려죠.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글자를 가르치려고 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죠. 거의 더더군다나 한자를 모든 한자들을 다 표기할 수 없고 되게 1800자 내에서 하자라는 주장인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이제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논리책으로 따지면 한자를 그러니까 한자를 알아야 그 낱말 뜻을 알 수 있으니까 한자를 가르치자. 네. 라고 그 논리라면은 모든 낱말을 다 한자어는 다 한자로 표기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과학 쪽에 지질 용어 이런 거 분석한 논문을 제가 보니까 그 지질 용어 가운데서 이제 1800자보다 그 바깥에 있는 그러니까 정말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한자들이죠. 이런 한자가 뭐 35% 그런 한자가 들어있는 낱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뭐 고등학교용 900자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한자가 들어있는 낱말이 뭐 한 39%, 40%. 이렇게 그러니까 75%의 낱말은 이미 벌써 고등학교 이상의 한자, 고등학교 이상에서 배울 거라고 예상되어 있는 그런 한자가 들어가 있는 낱말들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상과 현실이 여기서 어마어마한 격차가 생기는 거죠. 아이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면은 애들이 아마 한 3,000자 정도 알고 있어야 그 낱말 그 한자 가지고서 낱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말들을 한자를 다 변기해 가지고 애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한 3,000자 정도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중에서 가장 쉽게 우리가 가장 많이 빈도수 높게 사용하고 있는 1800자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배우고 그러면 정말 어려운 글자들을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되네요. 그리고 그렇게 만약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쉬운 것만 표기하겠다, 한자 변기하겠다. 그럼 이거는 한자 교육이지 과학 교육이 아닌 꼴이 돼버리겠죠. 수학 교육이 아니라 이거 한자 교육이 되는 거죠. 모든 과목이 사실은 이게 한자 가르치는데 시간 다 쏟아버리는. 그리고 그 한자를 그렇게 해서 안다고 쳐요. 그러면 그 한자만 열심히 알게 되면 수학도 자동으로 이렇게 공부가 되고, 그러니까 한자를 배우는데 할애한 시간 빼고 나머지 시간으로도 한자를 배웠다는 이유만으로 수학 공부를 충분히 충실히 한 꼴이 될까요? 그게 이제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최근에 제가 읽은 논문에 보니까 수학 용어를 이렇게 분석하신 수학자분의 그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한자 뜻풀이가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한자가 어떤 경우에는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것들이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개념 이해에 방해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수학 용어 600여 개, 초중고 600여 개 정도 분석을 해보면 한자 뜻풀이가 용어 이해에 실마리가 되는 경우가 한 20%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요? 예. 그리고 한 60% 정도는 있으나마나 예를 들면 수수 이런 거 있잖아요. 수수? 예, 숫자.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수로 이제 배울 수수로 수밖에 없어요. 배우죠. 예. 숫자 수. 점은 뭐냐? 점이에요. 점이지. 면은 뭐냐? 면이고 예. 선은 그냥 선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거죠, 사실은. 예. 그 삼각형 같은 경우도 되게 명료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그 개념을 알기 때문에 그게 명료하게 느껴지는 거지. 그 각자가 뿔각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물의 뿔하고 삼각형의 이 각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그 한자풀이 그대로 하다가 보면 새뿔 모양이네. 새뿔 모양인데 이조차도 사실은 애매하네요. 뿔이 아니라 삼각형이 그 우리가 수학에서 얘기하는 각이라는 것은 이 동물의 뿔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꼭지점이죠. 그냥.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등변 삼각형 그럼 이 두 개의 변이 같은 이 등변의 그 등이 같을 등이라서 그런 거야. 그럼 설명해 주면 돼요. 이렇게. 근데 그 등자도 따지고 보면은 뭐 1등, 2등, 3등 할 때도 같은 등자 쓰거든요. 그렇죠. 초등학교도 그 등자 쓰는 거고.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은 1등변 삼각형이 어딨어.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착각을 유발할 수 있는 용어들이 한자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한자 뜻풀이 그리고 이제 뭐 다항식 이런 거. 예, 다항식. 단항식도 사실은 다항식에 포함돼서 가르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좀 모순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한자 뜻풀이에 의존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개념 이해에 적절히 도달하는 데는 물론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서 용어를 설명해 주는 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어려운 용어들이 있고 이게 예를 들면 뭐 여감 이런 건데 이게 조약돌 역자가 뭐 정말 우리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글자예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도 볼 수 없고 중국 사람들도 거의 보지 못할 거예요. 네, 니암 여감 이래서 쓰는 거. 이 여감의 역자를 조약돌 역자인데 이걸 우리가 굳이 보고 쓸 수 있어야 되냐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게 조약돌 역이야라고만 해주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압축 번역된 거야. 그래서 조약돌 같은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얽혀서 이게 나중에 바위가 되는 큰 돌이 되는 이게 여감이야라고만 설명해주고 여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 단면 잘라서 보여주고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교육인데 이게 조약돌 역자를 써야 된다. 그리고 그걸 갖다 한자 변기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편견들도 있잖아요. 저도 참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한자를 알면 중국말 배우기도 쉽고 일본말 배우기도 쉽다. 진짜 그래요? 전 둘 다 좀 몰라서 그 언어를 둘 다 몰라서. 제가 둘 다 그냥 겉절이로 해봤는데 일본은 대학 다닐 때 좀 해보고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 좀 해보고 중국어 한 1년 그 학원 다니면서 해봤는데 문제는 결국은 말이거든요. 말. 우리가 중국어라고 할 때 이 중국 말을 배우는 거지 중국 문자는 사실 그 다음에 그 말을 표기하는 물론 두 개 같이 가죠 현대에서는. 근데 일본어도 마찬가지고 말을 배워야 되는데 발음이 다 다르잖아요. 중국 발음, 그러니까 한자 같은 한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중국은 일단 간체자가 되게 많아졌고, 그러니까 간화시켜 버렸죠. 우리나라 아마 1,800자 중에서 한 600자 넘는 그런 글자가 완전히 이제 간체자로 변해서 못 알아볼 수 있는 글자들이 되게 많아요. 중국 사람 자기들은 한자 문화권이잖아요. 네네. 근데 간체자를 쓴다면 자기네들도 자기네들 말을 모른다라는 얘기가 우리나라 사람들 말은 안 변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 한자를 떠받드는 분들의 논리로 따지면 그 사람 자기들 책 못 읽는다는 얘기가 네.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 간자체를 쓰죠? 뭐 자기들 아무 상관없이 쓰고 있더라고요. 결국 이게 표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옮겨서 적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적어놓은 그 소리 속에 사실은 의미가 다 들어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중국 사람들도 책을 읽을 때 간체자로 되어 간체자, 번체자가 섞여 있는 우리 뭐 그런 식의 글을 읽을 때. 그 글자의 뜻을 가지고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그 글자에서 내는 소리를 가지고 자기의 머릿속에 그 심성어의 집에서 남발을 끄집어내는 그런 식으로 자기들도 그러니까 소리에 반응하는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지과학 쪽에서 그렇게 밝혀내고 있는데 결국은 그런 건 이제 간체자를 외우는 것도 이제 우리한테는 새로운 과제가 되고 근데 열심히 안 해요. 한자 좀 아는 사람들이.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요거 이렇게 변했으니까. 근데 변한 글자가 나중에 이제 변으로 부수로 이렇게 해서 이제 합쳐져 가지고 회의 형성 문자가 되잖아요. 이 원리는 같은데 간체자들끼리 이렇게 합쳐지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이거 제대로 외우지 않고 이걸 하나의 글자로 외우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자꾸 이걸 다시 번체로 번역했다가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게으름을 붙이게 되고 무엇보다도 소리를 외우는데 간섭
중국어 발음을 외우는데 간섭 현상이 되게 커요. 아까 중국에서 한을 천자는 이제 TN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거 갖다가 자꾸 천으로 읽으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런 식의 간섭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한자를 아는 것이 중국어를 배우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까지 얘기할 건 저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이제 한자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이 서양인들이 뭐 우리보다 한국인들보다 못 배우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저는 사실 우리 그 국어 대학교 다닐 때 네. 국어학이 아니고 이 고전문학 가르치던 어떤 교수님이 네네네. 그 2년만 공부하면 일본 책을 읽을 수가 있다. 네. 우리 그 현대문학도 네네. 일본 말을 모르면 일제 시대 어떤 연구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본 말 공부를 하도록 해라라고 네네. 했는데 솔직히 그 일본 그 책을 보니까 절반 정도는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자 한자가 가지고 할수 많아가지고 있죠. 예, 그렇구나라고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뭘 깨닫게 되냐면 일본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네. 그렇게 적어 놓은 그 일본 한자가 들어있는 책이 네. 내가 이해하는 한자의 의미하고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그런 알게 것들이 됐어요. 굉장히 또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아니 네. 한자를 한다고 일본말을 쉽게 배우는 게 절대 아니야. 나한테 거짓말했네.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받아들이는 한자 용어들은 뭐 네. 동일하게 사용하지만 아닌 것도 많아요. 우리는 지금 공부한다고 하는 거 일본에서는 제 기억에는 한자로 보면은 면강 그래서 뱅교수로 이렇게 공부한다 그러고 중국에서는 뭐 쉐 뭐 이렇게 뭐 학자를 갖다가 배울 학자를 뭐 쉐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우리는 공부라고 부르고. 우리는 공부 이제 한자로 하면 뭐 말로는 쿵푸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원래는 이 공부가 그 네. 한자가 아니고 원래 순우리말이었는데 저도 제가 보기에도 그래 이게 취임자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다르고 중국에서도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우리가 그 쿵푸를 들여다가 우리 공부를 표기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전혀 그래서 저는 아니죠. 우리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서 보면은 이제 한자 아는 게 어떤 사람한테는 외국어,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거 공부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도움이 전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서양인들의 처지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어제 제가 뭐 한자 많이 알면 공부 잘한다 이런 게 얼마나 괴담 수준인지 얘기했지만 열심히 하는 사람 앞에 장사 없어요. 뭐 중국어든 일본어든 열심히 하면은 다 잘하는 거지. 굳이 뭐 한자를 잘 알아야만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예,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네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 잘 가네요. 근데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결국 시작할 때 그 한자 한문 이렇게 따지는 것이 사실은 엘리트주의 소산이고 네. 그 오히려 이 국민들을 우민화하기 딱 좋은 정책이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 한글이라고 하는 걸 도대체 뭐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저는 그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한자는 정말 이권이고 이권. 한글은 인권이다. 이렇게 좋은 딱 말입니다. 전 정리하고 싶어요. 한자는 이권이고 한글은 이권이다. 즉 한자 병기는 사교육 시장이고. 그렇죠. 사교육이나 또는 네. 한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권에 관련된 사실 이거는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할 때 이걸 반대하던 그 분들 양반네들의 사대부들의 논리가 바로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한자 그러니까 글자 문자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렇죠. 사실 이거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얘기였거든요. 한글을 창제하신 목적이 일반 백성이 제 재판을 뜻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세종께서는 그 한글 그러니까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 취조를 아무렇게나 하고 거기다가 그냥 지장 찍으라고 하고 이래 놓고서 그냥 사용시키기도 하고 막 이러는 그 관리들의 그 잘못된 처신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문제 삼으신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적어도 그 글자를 읽고 자기 뜻을 펼 수 있게끔 하겠다. 이제 그게 바로 세종의 그런 애민 정신이 오늘날에 와서 보면 저는 그런 건 정말 알 권리에 대한 인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바탕이 되는 그런 정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글은 인권이다 이렇게 저는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을 다 동등하게 평등하게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문자. 우리나라 사람의 말살이에 가장 적합한 표기법은 한자가 아니고 한글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 한글은 그야말로 인권,
예, 인권을 지키는 가장 기초적인 도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무궁무진 많지만 네 그러나 아쉽게도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재밌었습니다 저도. 예, 노혜경의 귀엽새. 자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범 대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